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Minimal Easy Channel Selection for Depression Detection with Connectivity Features During Sleep입니다.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 팩터는 6.698, 그리고 바이올로지에서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 30명, 건강한 대조군 30명으로 총 60명의 서브젝에 대한 뇌파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피험자들은 모두 발작, 간질, 약물 남용 등의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험자가 하룻밤 동안 9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을 취할 때 16개의 정도에서 뇌파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때 샘플링 레이즈는 500Hz였고, 이 매 30초의 에폭은 AASM 표준에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 이렇게 수면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류에서는 수면 단계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피규어는 이 전체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EGF를 선택을 하고 프리프로세싱을 한 후에 세 가지 종류의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가 끝나면 B와 C와 같이 이제 뭐 채널 이밸루에이션과 그다음에 셀렉션 단계를 거쳐서 각각의 분류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는 28,730, 그리고 정상 대조군은 22,176개 세그먼트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차 제로 페이스 시프트 버터로스 밴드 패스 필터를 사용을 해서 이 세그먼트의 노이즈를 제거한 다음에 델타, 세타, 알파, 베타 대역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울증 감지를 위해서 30초 EEG 에폭마다 PSD, ST, WPLI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PSD를 계산을 할 때는 각 에폭의 PSD는 1초의 하밍도를 사용을 한 버터 리그레시브 추정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방향성 정보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심볼릭 트랜스퍼 엔트로피를 추정했습니다. 트랜스퍼 엔트로피는 정보 전달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 정보 이론을 기반으로 타임 시리즈의 인과적 영향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소스 신호 X와 타겟 신호 Y 사이의 이 트랜스퍼 엔트로피는 두 신호 모두의 과거에 이제 정보를 추가를 해서 타겟 신호의 신호의 예측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처는 이제 위상 동기화를 측정하고 서로 다른 피질 영역 간의 이제 피질의 오실레이션 관계를 반영하는 데 사용이 되는 WPLI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분류 성능이 뛰어난 이지 채널을 찾기 위해서 피셔 스코어를 사용을 해서 추출했던 피처셋을 평가했습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이 피셔 스코어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FJ는 분류에서 피처 I 점수를 나타내고 이 파란색 박스 부분에 있는 요 XJ 두 개는 각각 전체에서의 J번째 피처와 그리고 I번째 클래스의 J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 XKJ는 I번째 클래스에서의 J번째 특징에서의 K번째 샘플 포인트를 의미를 하고 L은 전체 데이터셋의 수를 의미합니다. 분자는 서로 다른 클래스 데이터셋 간의 대략적인 거리의 합을 나타내고 분모는 전체 클래스 데이터셋의 공분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피처에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레코그니션 어빌리티는 이 피셔 스코어에 따라서 평가가 되었으며 값이 클수록 피처가 더 잘 구별된다고 합니다. 이지 채널의 분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엔트로피 방법을 채택을 해서 각각의 이지 채널이나 채널상에서 추출된 피처의 가중치를 결정했습니다. 각 이지 채널 또는 채널상의 가중치는 이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먼저 식을 설명드리면 F-스코어는 포지티브 지표이기 때문에 행렬의 각 값에 대한 정교화는 이 다음 식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L번째 채널과 J번째 피처의 특징의 비율은 이 다음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J는 표준화된 디시전 매트릭스에서 피처의 J의 엔트로피를 나타내며 이 분산값이 작을수록 피처의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SVM, KNN 그리고 RF 알고리즘과 BPNN 알고리즘을 이제 분류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모델의 검증이 필요했고, 따라서 분류 모델은 정확도, AUC, Precision, Recall, Specificity의 파라미터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이 피겨는 각 이지 채널과 채널상의 가중치 맵을 그린 그림입니다. A가 이지 채널, 그리고 B가 채널상의 가중치 맵에 대한 결과 그림인데, 어, 이지 채널 간의 연결 기능의 피셔 스코어가 개별 채널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Y축이 이 피셔 스코어 값입니다. 그리고 하이웨이트 이지 채널은 대뇌 피질 영역의 포스트리얼 럽, 그 중에서도 여기 C번 그림을 보시면 특히 템포럴 럽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군의 이지 채널 쌍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반구 간 쌍의 분류 능력이 더 높았습니다. 중요한 쌍은 주로 피질 영역의 측도역과 부정협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이 표가 피셔 스코어에서 얻은 상위 20개의 가중 채널 쌍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피셔 스코어가 가장 높은 이지쌍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수행한 후에 점수가 높은 쌍을 차례로 추가해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이지 채널 수를 다르게 해서 분류를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기 단일쌍 첫 번째 랭크인 이 단일쌍인 P3과 P4를 사용을 했을 때는 92%의 정확도를 도출했고, SVM을 사용을 해서 두 개나 세 개의 이지쌍을 사용을 했을 때는 98% 또는 이 98.5%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지 채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정확도는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지 채널을 각각 2개와 4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 가장 높은 피셔 스코어를 가진 5개의 이지쌍이 후보로 선택이 되었으며, 그 결과가 이 피겨입니다. 측두엽의 T3와 T4로 이지 채널쌍을 선택을 했을 때 분류 정확도는 대략적으로 98% 정도였으며, P3와 P4는 91.8%였습니다. 이 상위 5개의 이지 채널쌍은 두정엽과 측도엽에 위치를 해 있었고, 이 채널들로 구성된 방구간 이지쌍이 4개의 이지 채널 선택을 위한 후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피겨와 요 표 3 같은 경우는 SVM으로 측두엽의 이지 채널을 선택했을 때 정확도가 99.61%를 달성한 것을 보여주며, 이 결과는 16개 이지 채널을 사용했을 때보다 0.34%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결과입니다. 또한 이 표사를 통해서 세 개의 피처, 즉 PSD, ST, 그리고 WPLI 이렇게 세 개의 피처 중에서 모든 주파수 대역의 WPLI가 더 나은 분류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피처 이밸루에이션과 채널 셀렉션을 통해서 이 축소엽의 4개의 방구 간 수면 이지 채널로 우울증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16개 채널에 비해서 이지 측정 및 분석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을 때 이 수면 단계에 따라서 뇌파 데이터를 구분을 했는데, 왜 분류에는 이 단계별로 구분을 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었는데, 이 수면 뇌파는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따라서 이분 연구진은 수면 뇌파 신호가 우울증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병리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고, 또한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이 수면 중 우울증 환자에서 불균형한 피질 네트워크를 발견을 했으며, 방구 내 그리고 반구 간 피처 연결성의 차이를 특징 짓는 WPLI는 우울증의 바이오마커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등을 비슷하게 맞추었는데 멘탈 스테이트의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중증도 및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대조군은 모두 멘탈 스테이트가 좋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그룹의 학력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디퍼런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정말 차이가 크게 났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본 논문에는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이 우울증에 대한 고주파 대역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도 있는데, 따라서 이 감마 대역과 같은 이 고주파 대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울증 심각도와 그리고 학력 등이 다른 참가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큰 표본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SVM 분류기로도 4개 채널을 썼을 때 99.61%라는 높은 정확도를 도출했습니다. 저도 우울증 진단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머신러닝으로도 그리고 이 4개라는 적은 채널을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이 놀라웠고, 또한 이제 학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리미테이션 중 하나인 이 학력 차이가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수면 중 뇌파 데이터를 사용하진 않지만 제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저도 PSD보다는 WPLI를 사용을 했을 때 정확도가 좀 더 좋았는데 이를 통해서도 이제 본 연구에서 디스커션에 언급한 이 WPLI가 우울증의 이지 바이오마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추후 이 WPLI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연구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